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24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올 한 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 유보통합이 시범 도입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가 전국에서 본격 운영됩니다. 교육부가 지역과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해 대학을 지원하는 권한을 과감히 지자체에게 넘깁니다. 또 교육과 지역이 함께 살아나기 위한 교육발전 특구도 오는 3월과 7월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피해는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천여 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오늘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장병들에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돼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합친 유보통합이 시범 도입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올해 교육정책 추진 계획을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교육부는 2025년 유보통합 본격 도입을 앞두고 올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합니다. 현장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시범 운영 기관 공모에 나섭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형 30곳, 지역 거점 돌봄 기관처럼 운영되는 지역형 3곳 등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복지부와 이원화됐던 행정관리체계는 6월까지 교육부로 통합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따라 발생했던 학비나 보육료 지원 차이가 해소되고 돌봄 프로그램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등학교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도 올해 본격 도입됩니다.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2,000곳에서 우선 도입되고 2학기부터는 전국에서 운영됩니다. 정규 수업이 상대적으로 일찍 끝나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교 1학년은 희망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늘봄학교 운영 전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교사들의 수업 여건도 개선됩니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폭력 사안에 대해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조사와 심의 업무를 맡기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구체적인 행정 업무 효율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권 침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은 다음 달부터 개통됩니다. 전화를 걸면 시도교육청 교권 민원팀에 바로 연결돼 법률 지원부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원 응대 창구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으로 통합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교육 분야의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대학 개혁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정부가 우선 이 지역 중심의 대학 개혁을 위해서 과감하게 벽을 허물겠다 이렇게 밝힌 점이 눈에 띄는군요. 네, 교육부는 이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그동안 공고했던 이 학내의 벽을 허물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줄 방침인데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내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도 내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지역이 지역 교육의 발전을 주도한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진 글로컬 대학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가로 선정이 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앞서 지난해 11월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이 글로컬 대학 10곳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로 10곳 내외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작년에 지정된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혁신 성공 사례를 이 전체 대학에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자, 좀 웃픈 얘기지만 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이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해법도 내놓았죠. 네, 그 교육과 지역이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이 교육 발전 특구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청 또 학교가 함께 교육 발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는 특별 교부금을 활용한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로 뒷받침하는데요. 오는 3월과 7월 차례로 1차, 2차 교육 발전 특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도 큰 변화의 바람이 예고가 되는데요. 올해 대입부터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부는 학과와 이 전공 간의 이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는 대학에 통큰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당장 올해는 무전공제나 선발 신설이나 또 확대와 같은 제도를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이달 말쯤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 좀 살펴볼까요? 주거비와 학비, 사실 이 두 가지는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범들인데요. 이걸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이 국가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또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청년 215만 명이 지난해보다 약 4,300억 원 가량 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기초 차상위 가정의 둘째 이하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 국가장학금 1유형이 올해부터는 첫째도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7학기 연속 동결하고 올해 서울 용산과 서울 과기대 등 4곳에서 짓는 연합 기숙사를 통해서 3천여 명의 주거 부담도 해소할 예정입니다. 네,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네요. 이번에는 우리 교육계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를 짚어볼까요? 사교육 열풍, 어떻게 좀 완화할 방안이 없을까요? 네, 올해 새로운 사업 중에 이목을 끄는 것은 이 사교육이 없는 지역과 그 학교를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아 단계에서는 원어민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 놀이 중심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요. 또 초등 단계에서는 전 학년 늘봄학교 운영을 추진합니다. 또 중고등 단계로 넘어오면 이 지역의 대학과 또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입시 비리에 대한 엄정 대응과 동시에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출제 위원 관리와 출제 검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올 한해 교육부의 핵심 추진 과제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린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두 정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로부터 올해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컬 지정 대학 등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허무는 선도 모델을 창출해 전체 대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권 보호와 학폭 대응 등을 위한 제도가 올해 새로 도입된다며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민생 토론회 형식의 정부 업무 보고, 저희 KTV도 뉴스와 생중계로 시청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변한다는 취지가 살아나면서 정부 업무 보고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부터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주택, 금융 등 민생을 주제로 지금까지 5번에 걸쳐 열렸습니다. 노후주택에 사는 국민부터 개인 투자자까지 정책 수요자들이 참석하는 이름 그대로 민생 토론회입니다. 모든 신도시의 단지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안으로는 다 골물 만큼 골맞습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매번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래세를 보면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의 물음에 정부는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못 내면 재산이 압류되고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하소연에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추후에 갚아나갈 수 있는 어떤 배려가. 국세청이 매출 감소와 자금 부담이 큰 120만 명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준비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한 2개월, 그리고 사물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 기한은 한 3개월 정도 직접 저희들이 납부 기한을 연장을 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화두였던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근본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원인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의 주주보호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가끔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회사법, 이 상법을 좀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으로 민생 토론회를 꾸려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브리핑을 열고 유예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천여 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19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수렴한 현장 의견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한다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피해는 83만 7천 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고스란히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확대 시행될 경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직 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등 인력 문제도 호소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브리핑 마무리로 이제 더 이상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준다면 민간은 합심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번이 6번째 도발인데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군은 경계를 강화하고 추가 징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번엔 서해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4일 동해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열흘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7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고 세부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변칙 기동하기 때문에 우리 군 레이더로 즉각 탐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공조 중이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건 지난해 9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정천강 하구에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들을 조선 서해로 발사하여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1,500km 거리를 상정하고 미사일을 고도 150m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합참은 북한 측 발표가 과장됐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F-35A가 배치된 공군 17 전투비행단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 독수리 알파 편조는 임무를 부여하면 언제든 엄밀히 침투하여 적강 끝 원칙에 따라 응징할 것. 신 장관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수발 발사하는 등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병들에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되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다시피 한 극강 한파 속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바닷물로 뛰어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해군 특수전 전단 특전 요원들인데요. 적진 침투 상황을 가정해 펼쳐진 훈련 현장을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특전 요원들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고속 고무보트 항해 훈련에 나섭니다. 바닷물에 뛰어든 요원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히 적진 해안에 침투하고 정찰을 마친 뒤 후퇴합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특전 요원들이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응징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입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가 부여되면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을 완벽히 섬멸하겠습니다. 필승! 강원도의 한 산악 훈련장에서는 설상 기동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스키 장비를 착용한 채 주위를 경계하며 눈 덮인 비탈진 산길을 기동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산악 기동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요원들은 험준한 산길을 이동하면서 산악 지형과 지물을 이용해 몸을 숨기는 은거지 활동과 특수 정찰, 목표 타격 훈련을 했습니다. 해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방 한계선 일대 해상 사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특수 작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훈련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최고도의 특수작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필승! KTV 김연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기여 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를 접견한 자리에서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북극 한파로 인한 맹추위에다 고물가로 인한 경제 한파까지 어려운 이웃들에겐 2배로 추운 겨울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온정의 손길은 이어져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었는데요. 정부가 온기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이 나눔의 열기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북극 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이번 겨울. 계속된 고물가에 민생 경제에도 한파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몰아치는 한파에도 이웃을 향한 따스한 온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24일 기준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은 4,5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목표 금액인 4,349억 원을 뛰어넘으면서 나눔 온도 역시 100도를 넘겼습니다. 뜨거운 나눔과 봉사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온기 나눔 캠페인을 활용해 나눔 열기를 전국으로 퍼뜨릴 방침입니다.
행안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온기 나눔 캠페인에 참여 중인 16개 기관은 이를 위한 봉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각 기관은 설 명절이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떡국을 나누고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주거환경 개선과 홀몸 어르신 돌봄 등 생활 편의를 지원하고 복지제도가 닿지 않는 곳까지 맞춤형 자원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등록 경로당과 같은 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시설이나 사회적 약자에게까지도 우리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작된 온기 나눔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나눔 활동을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온기 나눔 캠페인을 위해 13개 시도에 마련된 자체추진본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단체, 기업 등과 민간 합동 온기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보름 남짓 앞두고 정부가 사과와 배 등 설 성수품의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을 통한 소비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가 세척 작업을 거쳐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집니다. 크기와 색깔별로 사과를 선별하고 포장 상자에 담아 출하 준비를 마칩니다. 설 성수품으로 공급될 사과들입니다. 사과와 배 등 설 성수기에 많이 먹는 과일의 도매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올라 정부가 설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과와 배 생산량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는 계약 재배 물량과 농협 물량을 평시보다 2배 이상 공급해서 설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사과와 배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충주시의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찾았습니다. 송 장관은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한 590억 원을 투입해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 말했습니다. 굉장히 수급 때문에 불안해 하실 수 있어서 공급이 괜찮을지 그것을 보러 왔습니다. 국민들이 장바구니 물가를 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역대 최고 수준의 할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우리 설 명절까지 이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축산물 정부 할인 지원율을 30%까지 상향하는데 정부 할인 30%와 업계별 자체 할인 최대 30%를 합쳐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통시장에서는 다음 달 3일에서 8일까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또한 정부는 사과와 배 선물 세트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망감류, 포도, 열대과일 등 혼합 선물 세트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22일 청주시 소재 농협유통에 방문해 설 성수품 할인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한 차관은 소비자들과 만나 농업인들이 정성 들여 키운 농산물이 국민께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의 집중 접종 기간이 운영됩니다. 사전 예약 없이 당일에 바로 접종받을 수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백신이 중증 악화 위험을 크게 낮춰주는 만큼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확진자 현황 공식 발표는 중단됐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주간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감염이 방송에는 지금 노출되거나 방송으로 나오는 건 없지만 주변에 돌아보면 그래도 감염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좀 감염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설을 앞두고 코로나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 모더나와 화이자,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12세 이상 국민 누구나 접종 가능하고 접종 이력이 있다면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백신은 사전 예약 없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당일에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백신이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을 크게 낮추는 만큼 방역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층 등에게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변이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최대한 중증화율을 6분의 1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화 위험이 높으신 분들,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한편 방역당국은 노로바이러스 급증으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겨 가동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자는 1월 2주 기준 36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유행 이력과 비교할 때 감염자 수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못한 만큼 당분간 확산세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토나 물설사라고 하죠. 수양성 설사 같은 것이 있고 또 근육통이나 발열 같은 것이 동반이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같이 식사를 한 지인들끼리 식사했는데 두 분이 같이 걸렸다. 그러면은 노로바이러스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분비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감염 후 이틀 정도는 주변과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오고 있고 제주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 내리는 눈은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 그 전까지 5에서 10cm가 쌓이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 저녁부터 점차 그친 후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 다시 한번 내린 후 개겠는데요. 제주에 내리는 비는 5mm 내외가 되겠고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 많게는 5cm 이상 눈이 쌓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한낮에도 영하에 머무르며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매우 춥겠지만 한낮에는 0도를 보이며 기온이 영상권으로 회복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수원 영하 11도, 춘천 영하 14도로 매우 추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인천 영하 1도, 대전 2도, 서울 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영하 10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6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전주 2도, 대구 3도, 제주는 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고 서해와 남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 거세게 일겠는데요. 특히 동해는 최대 5.5m까지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